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행한 경우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손해액과 별개로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가장 유명한 나라는 미국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해 거품을 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도입을 막기 위한 자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조사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정당한 처분이 아니다. 제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분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이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라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딱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피해 중에 가해자가 입힌 피해라고 피해자 측이 명백하게 인과관계를 밝혀낸 딱 그만큼만 보상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불법적인 악의가 입증되어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분에 대해서만 배상한다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기업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사건으로 만들어보면 더 와닿을 텐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팔을 자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서 고의로 옆에 지나가던 누군가의 팔을 잘랐다고 쳐보죠. 그리고 팔을 자른 사람이 내가 수술비를 낼 테니 팔을 자른 건 그냥 없던 일로 하지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팽이를 준비물로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준비물을 다른 동창이 훔쳐가서 저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 못하고 준비물 빼먹었다고 선생님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처맞고 우연히 몇 시간 뒤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처음엔 훔친 거 아니라고 했다가 제가 잘 보이지 않게 작게 써놓은 이름을 보고 결국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이걸 훔쳐갔니? 이걸 훔쳐가서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니? 라고 하니 훔쳐간 놈이 왜 돌려줬는데 지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어서 이제라도 돌려줬으니 됐잖아 라고 날 한 번 더 담그더라고요. 나 한국말 알아들어? 그리고 많은 경우 피해를 법적으로 증명할 비용과 시간이 없어 보상도 못 받고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죠. 두 번째,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주장은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인데, 얘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 한국말 알아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로션이 부작용이 심해 조사를 해보니 연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부 테스트 없이 출시했다. 이런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부작용이 발견되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알고도 방치했을 때 그때 적용되는 거라고요. 강간범들이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 강간당한 거 소문나면 시집도 못 간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라고. 이를 악용하여 우리나라도 과거 여성을 강간한 후 결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생명체들도 있었죠.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아직도 이런 것과 똑같은 논리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벌금을 내면 그 벌금을 판매 상품에 부과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고 경쟁 상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처분으로 사회적 신뢰도 잃게 된다는 소리인데, 강간범이 날 처벌하면 소문나서 피해자에게도 안 좋고 나도 사회적 명망에 손상이 가니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욕을 처먹을지 궁금하네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실제로 강간을 당한 여자는 이미 버린 몸이라는 이유로 판사가 강간범과 피해자를 혼인시켜 마무리 짓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언제까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하며 도리어 피해자가 죄인 취급을 받는 논리를 사용할 것인가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언론과 기업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죠. 다음은 찬성 측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권리 보호입니다. 소비자는 제조사에 비해
제조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은 피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관련 비용 등의 문제로 제조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악의적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많은 배상금에 대한 유인으로 손배소를 제기하게 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런 악의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문 광고나 SNS 등에 게재하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배상금의 몇 %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고 소비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재발 방지 효과입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물기 싫어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완전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니 과거 일본의 공산품처럼 국제적으로도 품질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내수용보다 수출용이 더 낮은 품질과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요. 세 번째,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제품의 질뿐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신뢰 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해도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통해 제조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신뢰 있는 기업으로 거듭남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범죄 감시 비용 감소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몹시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되면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감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피해 비용을 막대한 벌금으로 상쇄시키므로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피해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반대 논리는 솔직히 찬성 논리에 비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통과되지 않고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찬반 논리도 여론도 찬성 측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인 이유는 한국인이 자국에서 충분히 호구 취급을 당하면서 해외 기업 역시 한국인을 상호구 취급하여 마침내 글로벌 호구로 만들었기에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것일까요? 네, 누구나 알다시피 처벌을 받게 되어도 어차피 처벌받지도 않은 처벌이라 해악으로 인한 이익이 이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겠죠. 이토록 해악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눈앞에 누군가를 해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이 왜 거품 물고 반대하는지는 알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